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영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10년 전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게 73가지였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83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70개국에서 68개의 꿈에 도전을 했고요. 그 결과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많은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80개국을 여행한 여행가이자 4권의 책을 쓴 작가, 그리고 또 다큐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자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동화 작가로서도 동화책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가 강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저는 영화 배우예요. 네, 제가 출연한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개봉을 안 했는데 보셨어요? 네, 제가 인도에서 영화 2편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발리우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제 패널은 했는데 진행자가 못 돼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연히 방송국에서 언젠가 나를 불러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은 계기로 좀 놀아본 언니라는 필명을 가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필명은 언니인데 남자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까지 인터넷으로 2만 명을 상담을 해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네가 좀 놀아본 언니면 나는 더 놀아본 언니야 하면서 같이 이 두 놀아본 언니가 우리 청춘들의 고민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주자 해가지고 놀아본 언니들의 고생TV라는 토크쇼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할까요? 돈, 취업, 직장, 연애,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고민들을 다 받아보니까 한 가지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마음속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기가 직접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고서 그것을 어찌어찌 풀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옥을 좀 더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의 감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비교였어요. 남들은 뭐뭐 하는데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많은 질문들에 저는요 아직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남들은 벌써 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저는요 아직까지 모태솔로예요. 남들은 다들 연애 잘하는데 왜 저만 못할까요? 아마 이유를 다 알 것 같은데 다들 남들만 탓하고 있어요. 남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부모님도 잘 만나서 돈도 많고 편하게 살고 좋은 회사 다니고 하면서 남들과 비교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남들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 친구, 또 뭐 엄마, 친구, 아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랑 나를 과연 비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몸매로 치면 네, 유승욱 씨를 보면서 왜 나는 키도 작고 이렇게 저런 8등신도 있는데 나는 5등신이고, 또 돈으로 치면은요 만수르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참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끝도 없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80개국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아니 어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경우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려면 그 70억 명과 나를 놓고 만약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10억 명은 있어요. 아마 분명히 지구에 나보다 예쁜 여자가 한 5억에서 10억 명은 있을 거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도 한 5억 명은 있을 거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 다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못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지구의 70억 명 모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최근에 컴퓨터를 바꾸면서 이제 옛날 사진들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놀라운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65kg까지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많이 나아졌구나.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괜찮아졌구나. 나는 훨씬 더 과거보다 나은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뭐 만수르 한가인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주에 각자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특별한 존재인데, 결국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명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과거의 내가 아닌가.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 뭐 과거의 나보다 내가 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훨씬 더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훨씬 더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면은 나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게 내 옆 사람, 우리 회사 동료,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어디서 들려오는 누구는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에 과연 내가 기가 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뭐였냐면요, 바로 불안이에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요. 꿈이 있는데요,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 회사 너무 가고 싶은데 서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막 시험을 지원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근데 괜히 이거 했다가 떨어지면 내 인생은 노답이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이거 내가 이 회사 괜히 나왔다가 잘 안 되면 나는 노숙자 될 거야. 또 괜히 이 여자한테 대시했다가 차이면 나는 폐인이 되겠지. 부모님 생각, 사람들이 비웃을 생각, 우리도 모르게 막 온갖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인류가 과거에 그 동물의 위협, 그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어떤 그 부정적인 위험 신호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가 됐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은 저는 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은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냥 막막하기 때문에 막연히 자동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계획을 플랜 A, B, C, D, E부터 Z까지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이제 2011년에 그만뒀는데요. 그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나는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다큐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이제 시나리오는 내 계획에 이제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다큐를 하고 성공을 하겠다였고, 그게 정 안 되면 뭐 나는 그걸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겠다. 그런데 재취업이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나는 영어 강사를 하겠다. 영어 강사도 못하면 나는 요가 강사를 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 이게 안 되면 이걸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저는 불안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보면은 이게 주가가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번 바닥을 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영 씨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세계 일주를 다닐 수 있으세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저는 안 무서워요. 왜냐면은 저는 이미 중3 때 가출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바닥을 찍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서 모든 경험이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소매치기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나중에는 강도랑 같이 싸워서 이기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닷물에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영을 못 하는데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면 아무래도 두렵죠. 두렵고 막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바닥이 사실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면 그 바닥까지 한번 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닥을 쳐봐야 나의 역량이,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정말 두렵다면은요, 한번 내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요. 아침에 더 맛있는 걸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녁은 뭘 먹을까를 생각하면 점심이 어떤 맛인지가 느껴질까요? 아니죠.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내 과거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미래에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려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과거에 걱정했던, 준비했던 미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루를 우리는 걱정하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고 현재에 있으면 평온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딱 그냥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한다면 불안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마음의 감옥은 바로 강박이에요.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트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 외모는 훌륭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나를 당연히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좋아해야 되고 세상은 공평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막 평소에 막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막 주장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질 때 부모님이 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왜 안 챙겨주지?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아니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뜻대로 안 되지? 뭔가가 이렇게 하나씩 어긋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번뇌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데요. 우리가 회사에 이제 너무너무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이죠.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이지만은 이걸 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붙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좋은 상황이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로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는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냥 하나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인재에 관련된 일이 시작되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한 그런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고시에 8년을 바쳤는데 떨어졌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고시 공부를 8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건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네, 나쁜 상황 같은데 그것을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길을 개척했다면은 그거는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많은 것들 저 역시도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됐냐면 저희 여동생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하시던 저희 형제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너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건 참 불행한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그거를 나는 아빠 같지 않은 정말 다정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고 그 친구는 결혼해서 벌써 애가 둘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고 자랐는데 이렇게 해석을 달리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한 명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 명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 상황 자체가 좋고 나쁜 거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상황도 부정적인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당연히 뭐뭐 해야 되는 거는 없는 거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쁘고 날씬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결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나를 완벽하게 케어해주면은 그건 정말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분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이 인류에는.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때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냥 내가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가지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불행의 반대가 행복이 아니라 다행인 거예요.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해서 다행이고, 또 내가 날아서 다행이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다행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내 인생이, 그리고 너무나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감옥, 남들은 뭐뭐한데 왜 나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뭐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내 마음의 감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감옥에 있는 나를 이제 해방시켜 줄 때가 됐거든요. 그 해방의 열쇠는 바로 이 세 마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좋은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마음에서 나를 내 마음속의 감옥으로 탈출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내가 원하는 그런 꿈꾸는 그런 삶으로 자유롭게 비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